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벌써 10만 킬로 후기도 마지막 내용이 됐네요. 제 10만 킬로 후기에 대한 이 쭉 이어지는 영상들은 아마 이번에 주니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좀 이렇게 질문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시리즈 오늘 이 영상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셔서 한번 답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테슬라 10년 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질문이셨어요. 하드웨어 차이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구독자분 도헌님께서는 첫 차라고 고민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마침 저도 이렇게 리플을 달다 보니까 쭉 생각이 정리가 돼서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럼 10년을 탈 거냐? 네, 저는 10년, 글쎄요, 뭐 연도를 정하진 않는 것 같네요. 근데 무조건 오래 타려고 이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만 킬로가 넘어갔고 지금 10만 한 7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좀 마음의 준비가 맞나요? 10년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먹을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하드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주니퍼는 하드웨어 4 버전이죠. 하드웨어 4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3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차를 하드웨어 3라서 나중에 뭐 지원을 많이 못 받거나 나중에 또 뭐 다른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저의 걱정이죠. 여러분은 하드웨어 4예요, 4. 근데 하드웨어 4도 저 같은 그런 이슈라고 할까요?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21년도에 하드웨어 3 버전으로 주문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4 버전인데 결론은 나중에 5 버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도 나중에 하드웨어 5 버전이 되면 이번에 주니퍼 하드웨어 4로 받았는데 그거를 괜찮게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슈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를 보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지금 겪었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3와 4는 막 지대한 영향이 있느냐는 당연히 아니고요. 만약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으면 차를 못 팔았겠죠. 네, 그 정도 차이 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저는 하드웨어 3와 4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AP도 구독을 했었고 지금 구독을 끊었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잘 쓰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하드웨어가 받쳐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슈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그 차량 주니퍼 같은 경우는 딱 정차하면 여기 차가 쫙 멋있게 이만하게 나오죠. 하드웨어 3 버전은 그게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행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쫙 밀면 전체 화면으로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드웨어 3 그거 안 돼요. 전체 화면 안 되는 거는 유일하게 하드웨어 3가 안 되고 있는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 그 단점이 이거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드웨어 4 버전들은 그게 되는데 내가 안 되면은 뭐 이게 역차별 느끼거나 막 내가 이걸 불편하거나 싫거나 이런 게 있느냐? 제 차 말씀드리지만 차를 끌고 어디 여행 가고 가족들이 운행하고 제가 출퇴근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네, 물론 이거 지금 저의 상황이에요. 나중에 하드웨어 5가 월등히 잘 나와서 이거 도저히 하드웨어 4에서는 구현 못하는 기능을 하드웨어 5에서 구동했습니다. 하드웨어 4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글쎄요, 그 정도로 지대한 영향은 없다. 왜냐면 현재 하드웨어 4 버전도 상당히 지금 저기 BMW 3 시리즈 앞에 셀토스 가는데 현존하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프로세서도 좋은 거 들어갔잖아요. 저 지금 아톰이거든요. 여기 우리 오랜만에 옆에 크롬이 있는 20년도 이전 정확히는 내놨던 모델인데, 저 모델하고 이 모델 똑같이 아톰 프로세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프로세서도 좋고요. 하드웨어 좋습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앞에도 이 3 시리즈가 지금 최신이죠. 제가 사실 BMW 잘은 모르지만 저기 무슨 바디죠? BMW 얘기했지만 현존, 그러니까 기성 차량 브랜드들은, 테슬라 제외한 브랜드들은 뭐 극명하죠. 저 3 시리즈도 저거는 이제 신형으로 이제 아예 신 버전이 나온 거고, 조금 있으면 또 페이스리프트가 또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또 신형이 나올 거고, 그런 식인 거죠. 하드웨어가 그냥 계단식으로 팍팍팍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모델 3도 말할 때 좀 헷갈렸던 게 잠수함 패치가 너무 많이 돼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래서 버전이라는 게 되게 명확치가 않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이 가격표가 쭉 정돈된 걸 봤는데, 물론 가격이랑 하드웨어랑 매칭되진 않습니다. 가격도 막 변하는데 하드웨어도 계속 업데이트가 자잘자잘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레거시 차량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더라. 제가 타보니까 크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지금의 내가 산 차가 제일 좋더라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니퍼 구입하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좋죠. 지금 앞에도 QM6 들어오네요. QM6 포함해서 뭐 아이오닉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대차죠. 현대차도 그렇고, BMW, 뭐 벤츠 다 그렇고, OTA로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들은 했지만, 지금 테슬라 수준으로 OTA를 해주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게 좋죠. 아까 지나갔던 20년식인지 19년식인지 모르지만 그 모델3도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쓰게 될 대부분의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오히려 10년 타는 게 아니라 얘가 다운로드만 된다고 하면, 굴러만 간다고 하면 뭐든지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을 수 있지만 충분히 다른 차량들 일반 브랜드보다는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10년 타기는 너무나 더 좋다. 오히려 또 기대가 된다. 계속 그런 부분들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배터리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은 배터리 관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도 지금 말이 좀 주춤주춤하는 게 브레이크 받듯이 주춤주춤하는 게, 10만 킬로 후기 시리즈를 제가 신나게 찍고 있다가 메인 배터리 에러가 떴죠. 메인 배터리 에러 떠서 갈고 왔습니다. 갈고 왔고, 지금 저는 사실상 처음 출고했을 때보다 총 100% 완충했을 때죠. 완충했을 때 총주행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뭐 그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상. 근데 어쨌든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RWD라서 여러분들도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 부품 보증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구동계 보증은 다릅니다. 배터리 구동계 보증은 2배가 넘어요. 8년에 16만이거든요 RWD 사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 런치 포함해서요, 그 모델들은 19만 6천인가 18만 6천인가 더 깁니다. 이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배터리와 구동계 보증이에요. 저는 지금 10만 7천을 탔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16만까지 뭐 한 5만 3천 정도 더 탈 수 있겠지요. 근데 10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계산을 대략 해보니 지금까지 탄 게 3년 한 반 정도의 10만을 탔고, 앞으로 10년을 탄다 계산해보면 한 28만 25만 정도? 얼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배터리 구동, 배터리계 구동계 보증은 끝난 거죠. 16만 훨씬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터리 관점에서의 버텨주는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보증이 끝난 다음에도 이 차를 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마침 이번에 이렇게 그 도원님이 리플 남겨주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건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배터리를 한번 갈아봤잖아요. 그리고 갈기 전에 조치를 취해봤잖아요. 결론은 버틸만 하다.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브랜드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 지금 문제가 되는 ICCU, 뭐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얼른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현대 기아를 너무나 좋아하고, 저는 차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갈라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 기아 차에서 전기차죠, ICCU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차가 멈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도 뭐 멈추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겪은, 저는 A079라는 배터리 오류를 만났었고, 그 배터리 오류 메시지는 메인 배터리 교체에 해당하는 메시지인데 차가 안 멈춥니다. 그냥 배터리 갈 때까지 22일인가 21일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이 하드웨어 리셋이라고 있어요. 제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메인 배터리 교체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굳이 미리 보면 또 걱정돼서 무서워서 못합니다. 나도 메인 배터리 나가려나. 이 앞에 잭 뺐다 꽂는 게 있어요. 이 작은 배터리하고 메인 배터리 연결하면 잭 빼서 5분 동안 놔두면 차가 하드 리셋이 되거든요. 우리 무슨 핸드폰도 리셋 한번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리셋하면은 에러코도 없어져요. 그리고 충전도 정상적으로 되고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교체하러 들어가는 날도 이 차를 끌고 가면서 야, 이게 너무 멀쩡한 게 아닌가 하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배터리 보증이 16만인데 그걸 넘어갈 때까지 나는 탈 것인가? 저는 탈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만약 배터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드 리셋하면서 탈 것 같은데요. 차가 굴러가는 이상은. 왜냐면 또 그건 제 경험도 있지만 텍슬라님이라고 그분이 이미 그걸 하고 계세요. 그분이 모델 Y였나? 보증 기간은 훨씬 넘었거든요. 20만 후반대인가 30만 대인가 그 주행거리가 상당히 긴 테슬라 오너분이 계신데 유튜브 하고 계세요. 근데 배터리 오류가 떴어요. 메인배터리 오류가 떴는데 계속 타고 계십니다. 오류 코드 뜨면은 하드 리셋하고 또 타면 되니까 차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사실상 계속 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배터리가 오류가 나거나 보증기간 끝났을 때도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그렇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충거리는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요. 저도 지금 완충거리가 좀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330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충을 안 했는데 330이라고 하면 지금 보셨나요? 오파 할 때 딴 데 쳐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여기 쳐다봤거든요. 핸들 잡고 있었지만 완충거리가 지금 330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0% 저는 충전을 평소 때 하고서 다니는데 90% 충전 거리도 한 3, 4km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문제, 배터리 문제 중요한 거 제가 안 짚어드렸네요. 배터리 지금 메인 배터리 교체 이슈는 대부분 21년도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Y들만 저는 사례를 쭉 봤는데 21년식들 그때 당시 파나소닉 배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델들에 해당되는 이슈가 대부분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크게 염려치 마세요. 이번 주니퍼 모델들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뭐 그때 대비해서 이미 4년 5년이 지났으니까 테슬라도 굉장한 BMS나 배터리 구조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슈들을 얘네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그 효율을 주장한 일론 머스크가 이 이슈를 잡고도 남았겠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 배터리 이슈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완충거리인데 완충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396km, 394km 이 정도까지 찍어서 봤었고,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40km 완충거리 봤었고, 지금은 330km를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줄어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 차를 못 탈 정도냐? 이거를 뭐 엔카에 올려야 되냐? 아니요,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거리가 뭐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는 줘요. 근데 차를 운행할 때는 5년을 탄다고 생각하시던 10년을 탄다고 생각하시던 영향이 없다. 영향 없어요. 뭐 그거 10km 줄어든다고 뭐 내가 출퇴근 안 할 것도 아니고 10km, 20km 줄어든다고. 지금 저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390대 330까지 왔어요. 한 60km 넘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 막 큰일 나는 건가? 뭐 따져야 되는 건가? 고쳐야 되는 건가? 뭐 그냥 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또 상식 하나 알고 가세요. 배터리가 보증기한 이내에서 전체 총량의 70% 미만이 되어버리면 그때 교체를 해줘요. 그건 문제가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70km까지는 그냥 자연 노화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크게 이슈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이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아까 뭐 주제가 넘어갔지만 다시 배터리 마지막 메시지 들어보면, 저는 아직도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서 평소 때 90%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 또는 뭐 평소 때 이 NCM 배터리 권장 가이드는 20%에서 80%까지만 충전해라 라는 권장 가이드도 있기는 해요. 이건 권장이라는 게 당연히 테슬라 본사에서 나온 권장인데, 어떤 분이 그걸 깨버리는 멘트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소 때 그렇게 20% 남겨놓고 또는 저처럼 90%만 충전하고 평소에 10km 남겨놓고 쓰면 평생 90%로 쓰면 그만큼의 배터리만 쓰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100% 충전하고 타고 있는 동안에 더 길게 편하게 타라라는 메시지를 딱 남기셨는데, 와, 제가 머리에 망치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되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카페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 깊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100% 완충이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지 않다. 물론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는 건 완전 방전되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완충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도 크리티컬하게 안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뭐 장거리 갈 때 충전하거나 잠깐 완충하거나 가끔씩 완충하는 거 뭐 크게 문제 없다, 완충하고 막 하루 이틀 놔두는 건 문제가 되지만 평상시 때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치관이 살짝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90% 충전하고 출근했는데, 야, 이거 그냥 100%로 계속 충전을 해버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완충거리까지 이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완충거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게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어저께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차를 몇 년 탈 것인가, 언제까지 탈 것인가. 결정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돼 있어요. 뭐냐면 다음 차 살 때까지예요. 다음 차 살 때까지는 타게 되실 거예요. 이제 흔히 기변병이라고 하죠. 저도 기변병을, 병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라면 기변병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 매일 보잖아요. 차 관련 정보들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야. 전 차를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이 차를 바꾸기 전에는 맨날 잠들기 전에 엔카를 보는 게 루틴이었어요. 괜히 살 것도 아니어서 예산을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아 잠깐만, 내가 한 4,500 정도 드릴까? 예산, 아니 4,500 넘어가 비싼데 막 이러면서 살 것도 아니면서, 돈도 없으면서 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다음 차를 생각할 때 괜히 가끔씩 한 번씩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도 들어가 보고, 모델 X 디자인 해보기도 들어가 보고,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도 들어가 보고, 뭐 괜히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네, 그 중간에 나왔지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변병이 있냐 없냐 있고요. 그 기변병 치료하는 치료제 아시죠? 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돈 저 지금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다음 차 못 넘어가는데, 제 기변병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은 전 모델 X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데, 언젠가는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모델 X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앞에 길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배터리, 완충거리 말씀드렸지만, 결국 다음 차를 사게 될 여유가 될 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게 될 것이다. 근데 여유라는 건 뭐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선택적으로 차를 안 살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유가 있어도 내가 차를 사게 될, 또는 바꾸게 될 마음 먹을 때까지는 이 차를 계속 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꽤 오래 탈 것 같습니다. 이미 4년째 접어들었고요. 4년째 접어들었고, 앞으로 몇 년 더 타는 건 뭐 크게 부담 없이, 이슈 없이 탈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아, 이제 주니퍼 주문도 잘 하셨죠? 네, 주니퍼 4월 달에 지금 입항 소식이 벌써 한 1,000몇백 대 또는 한 4,000대 가까이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평택항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소식을 저도 건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RWD와 일반 롱레인지도 들어온다고 하니 아마 작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봄이 즐거워요. 제가 봄이 즐거워진다는 뭐 그런 영상 올린 적도 있죠. 봄이 되면 항상 그 해마다 신버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주니퍼라는 모델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봄과 여름까지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출고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들을 또 운행에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한 출고 가이드를 이렇게 시리즈물로 쭉 설명드린 영상을 올해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만 킬로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한 15만에서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잔태였습니다.